안녕하세요. 차트도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요. 제가 주말에 인사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펩트론 지난주에 3일 조정받고 목요일, 금요일 상승 마감했어요. 결국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한 그림이 나왔죠. 이 흐름 단순히 반등이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안에 숨어있는 신호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만 치료제 섹터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 일라이릴리 그리고 경구제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이 서 있습니다. 기존 주사제 독점 구도에 한방 제대로 달렸어요. 이번에 릴리가 발표한 임상 3상 결과 아주 단순하거든요. 주사 말고 알약으로도 체중 빠진다. 그런데요, 이게 시장에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이 왔어요. 자, 이제 수치로 좀 볼게요. 체중 감량 효과 고용량 기준으로 약 7.25kg 빠졌고요. 혈당 조절도 확인됐습니다. 당화 혈색소, 그러니까 HbA1c 수치가 평균 1.3에서 1.6%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작용은 임상 탈락률이 고작 8%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안정성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라이릴리 주가는 15% 이상 급등했고 경쟁사였던 노보노디스크는 오히려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이걸 얼마나 강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게임의 룰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 시장 전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여파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닿았어요. D&D 파마텍 16% 급등, 그리고 펩트론, 인벤티지랩까지 동시에 들썩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경구형 그리고 장기 지속형 치료제 기술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GLP-1 계열의 치료제. 기존에는 대부분 주사제였어요. 오젬픽, 위고비, 모운자로 다들 주사잖아요. 경구제는 왜 안 됐느냐? 일단 흡수율이 낮고 부작용도 많고 간 독성 리스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릴리가 그걸 뚫었다는 겁니다. 독성은 없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알약인데 체중도 줄었다. 여기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경구제도 되네. 그러면 주사만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흐름이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경구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조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대표격이 바로 펩트론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펩트론이 작년에 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갈 부분도 있어요. 본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릴리와의 기술 검토는 진행된 건 맞아요.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어요. 시장은 지금 그 가능성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기대감은 실현된 계약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기대감의 영역이라는 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임상은 당뇨 환자 기준이란 점도 잊으면 안 돼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올해 3분기에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가 진짜 시장 판도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테마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선 긋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주사제에서 경구제라는 구조 변화는 장기 테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술 우위, 계약 여부, 임상 성공률 등은 철저하게 따져야 돼요. 펩트론은 기대감은 크지만 확인된 건 아직 적어요. 지금은 무한 낙관보다는 전략적인 기대로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차트 볼게요. 우선 이평선 정렬부터 봐야 됩니다. 5일선, 11선, 21선, 60일선까지 전부 정배열로 완전히 밀집 정렬로 붙어 있어요. 즉, 지금은 기술적 상승 흐름이 아주 견고하게 살아있는 구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평선 사이 간격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건 단기 과열을 뜻하는 사인이기도 해요. 과열이지만 아직 정리 흐름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4월 17일 보시면 장대 양봉인데 꼬리가 길죠. 전일 일라이릴리 소식으로 애프터마켓에서 시작된 상승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 건데요. 19만 2천 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전일 종가는 17만 7,800원으로 마감했고요. 19만 2천원까지 찍었다가 빠졌는데 이건 고점 돌파 실패라기보다는 프리마켓에서 거래량 없이 나온 상승이라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고점의 윗꼬리는 하락 전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숨고르기, 과열 해소 흐름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종가를 보면 양봉이고 거래량은 유지되고 있고 이평선은 살아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눌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있는 흐름으로 봐야 맞는 구조예요. 여기서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게 RSI입니다. 지금 RSI는 70에서 80 근처에서 과열권 진입했다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신호인데 그럼 그 조정은 나쁜 흐름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한두 거래일 더 늘렸다가 더 강한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 흐름입니다. 현재 구름대는 완전히 돌파가 된 상태고 선행 스패는 강하게 벌어져 있어요. 즉 중기적 흐름은 오히려 지금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요, 종목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비만 치료제에서 경구제 대전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릴리가 이번에 보여준 건 단순한 약효가 아니라 경구제도 된다라는 증명입니다. 이건 주사제 시장 독점 구도를 흔드는 재료예요. 그러면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한 펩트론, 당연하게 조명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이 계약으로 연결되었느냐입니다. 펩트론은 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본계약은 없습니다. 즉 이건 기대감 기반의 매집 흐름이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슈가 강할 땐요, 차트보다 수급이 더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결국 돈이거든요. 외국인 4월 들어서 지금까지 540억 순매수 들어왔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반짝한 게 아닙니다. 4월 첫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4월 10일 이후에는 상승 흐름이 가팔라지는데 외국인 수급도 그때부터 더 강하게 붙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외국인은 눌릴 때도 계속 사모으고 있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단기 테마나 뉴스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중기 스탠스를 잡고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 쪽도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눈치만 보더니 4월 11일부터는 투신 중심으로 매수 전환됐어요. 투신은 4월 들어서만 45억 순매수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하게 단타만 들어왔다고 보기 힘들어요. 중기 운용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사모펀드 무려 95억 이상 들어왔는데 4월 중순 급등 직전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사들인 쪽입니다. 이건 완전 세력 수급이죠. 보통 이런 수급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력성 자금이 먼저 바닥을 다져놓고 외국인 기관이 후속 진입하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그 패턴이 딱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들어서 500억 넘게 매도했어요. 계속 팔고 나가는 흐름이죠. 개인이 파는 구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받는 그림. 과거 수많은 상승 초기 흐름에서도 이런 구조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요, 단순히 올라왔으니까 조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왔고 누가 빠져나갔는가를 봐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건 흔들기 구간이 아니라 세력 주도 수급이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이 매집이 어디까지 버티는지를 차트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솔직히 요즘 같은 장에서 제일 불안한 건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모를 때거든요. 차트는 계속 흔들리고 수급은 나름 들어오는데 방향이 애매할 땐 괜히 한 템포 늦거나 너무 서두르기 쉽죠. 근데 펩트론은 지금 구간은 좀 달라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최근 며칠째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고 차트상으로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지키면서 눌림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흐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단기 타점, 주요 수급 구간, 그리고 다음 일정까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매도는 어느 부분에서 해야 하는지 애매하셨다면 010-8672-4606 탭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 지금 구간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혼자서 판단 어려우실 땐 가볍게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요, 크게 먹고 나오자 이런 건 아니고요. 매일 확실하게 움직이는 종목, 그 중에서도 급등 흐름 초입에 있는 주도주만 딱 선별해서 그날 진입해서 그날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텔레그램 정보방 안에서 알려드리거든요. 매수 타점, 익절 타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하나솔루션 시초가에 진입해서 수익까지 안전하게 마감했고요. 하루 수익률 목표는 딱 5%.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면 계좌가 2배 정도 될 거거든요. 첫 달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5%씩 수익 쌓으면요. 한 달 뒤엔 600만 원 계좌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은요. 600 진입해서 수익률은 똑같아요. 이제 계좌는 1200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엔 1200에서 2400. 중간에 900만 원은 출금할 거예요. 900만 원 정도는 기분 좋게 꺼내 쓰는 거죠. 가족 외식 한번, 부모님 용돈 한번. 이런 게 진짜 수익을 체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다음엔 1500 진입해서 3000만 원. 5개월 차엔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 6개월 차에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후부터는요. 투자금은 고정하고 수익만 분할 인출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화 중심의 수익 구조인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단 하나거든요. 매일 주는 시그널의 정확도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요.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지, 단기 세력 매집 흔적과 수급 흐름이 감지가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올 것인지예요. 자, 여러분, 결국 혼자 버티느냐 함께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하다 보면요. 훨씬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추천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문자는 아래 번호 010-8672-460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제가 가진 자금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전 투자인데 하루 5분만 확실한 타점만 따라가고 매달 일정 수익을 현금화하는 구조.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흐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